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5, 60대 주부들 가운데는요, 남편의 퇴직과 함께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거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집으로 돌아온다. 참 이렇게 되면 사사건건 부딪히기 마련이겠죠. 퇴직 후 얼마 동안은 거기다가 또 부부 모두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 한번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홍성철 기자, 네. 이 가치 있는 시간과 정비를 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장년층 주부들이 흔히 겪게 되는 현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이렇게 퇴직한 남편을 젖은 낙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젖은 낙엽이 구두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는 시집살이는 9년, 은퇴살이는 3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심할 경우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은퇴 남편 증후군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56인 주부 김모 씨가 병원을 찾은 건 석 달 전부터입니다. 3년 전 퇴직한 남편과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병원까지 찾게 됐다는데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루 종일 내 세상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딱 부딪히니까 그냥 원래 잔소리가 없었어요. 전에는 냉장고 열어가지고 반찬도 안 내어 먹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래요. 그거 저번 날 내가 봤을 때 있던 건데 아직까지 있다. 그러다가 양말 내신으라고 하니 사람 무시한다고.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고 3년간 쌓이면서 김 씨의 스트레스도 커져만 갔습니다. 고통은 같이 있다고는 자체고 스트레스도 같이 있다고는 자체야. 가장인데 그리고 또 계속 돈을 벌다 오다가 갑자기 온다고 무시는 못 하잖아요. 그 존중은 그만큼 해줘야 되니까 속은 뒤집어지고. 일거수일투족 간섭하는 남편 수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김 씨는 현재 화병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어떤 그런 일상의 패턴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수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살펴줘야 될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이전하고 좀 틀려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가 본인한테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육체적 증상까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다소 가부장적 남편들과 살아온 주부들의 상당수가 남편의 은퇴 뒤 은퇴 남편 증후군을 경험한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하면서 가정이라는 테두리로 이제 되돌아왔거든요.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자기는 잔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잔소리같이 들리는 얘기들 하다 보면서 부인은 부인대로 이제 갈등을 겪게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남편도 괴롭죠? 네, 지난 97년 남편이 30년간 몸담은 직장을 은퇴하면서 주부 황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돌아서면 점심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 생활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막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제 머리 아픈 건 동네 사람들 다 알았어요. 하루 종일 신문과 TV에만 의존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은퇴 후 1년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다른 사람 만나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랬을 때는 본인 더 했을 거예요. 남편 정 씨는 그런 아내의 스트레스를 알면서도 퇴직 후 가정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집에만 계속 좀 이제 박혀 있는 그런 성격이 돼가지고 또 집에 사람도 이제 거기 보기 싫어서 자꾸 이제 충돌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꾸 몇 년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은 복지회관은 아내 역시 문화센터 등을 통해 나름의 취미 생활을 찾으면서 다시 부부 생활에 활력을 나도 찾았습니다. 내 생활을 갖고 서로가 생활을 가지면 그게 해결책인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퇴직 후 천덕꾸러기가 된 남편 때문에 한 번쯤 이 같은 상황을 겪어봤다는 주부들의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영감님이 65세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3년간만 입을 다물고 벙어리 해라. 귀도 막고 벙어리하고 눈도 감아라 그러더라고. 항상 남편의 눈치 봐가며 전혀 남편한테 불편함을 말 안 했어요. 아유, 호랑이가 이빨 빠지면 죽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빨을 뺐으면 틀리라도 해서 그냥 싸나 호랑이를 길러줘야 돼. 죽을 때까지 가장은 가장, 세대주의 권위를 줘야 돼. 나름의 방법을 그래서 터득하셨군요. 나는 권위를 줬어요, 남편에게. 퇴직 후의 이런 문제는 일본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잘 극복하지 못하면 황혼 이혼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도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부부는 어떤 공통 관심사를 갖거나 같은 어떤 공동적인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참 좋고요. 방치하거나 또 지나친 인내를 하는 것보다는 제때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어서 상대한테 알리고 또 그럼으로써 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최근 주부들 사이에선 시집살이는 9년, 은퇴살이는 3년이라는 우스갯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령층 퇴직자들이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과 함께 남편과 아내 모두의 이해와 준비가 있어야 증후군 없는 노년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